소개를 드릴게요.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분만을 집도한 우리 대한민국 다태아 분만의 최고 권위자 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아 저요? 뭐 출생부터 해야 되나요? 출생부터 하시면 예, 저는 뭐, 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상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쌍태 임신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다섯 쌍둥이 아기들을 제가 받았죠. 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국내에서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섯째입니다. 쌍둥이들의 아빠, 엄마는 육군 대위 부부입니다. 다섯 쌍둥이는 조금 작지만 모두 건강합니다. 이게 이제 다섯 쌍둥이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아주 드뭅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 다섯 쌍둥이는 받았고요. 네 쌍둥이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쌍둥이는 제가 지금까지 한 8명? 아우. 네 쌍둥이 8명 정도 제가 받았었고 세 쌍둥이는 한 400에서 450. 몇 개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쌍둥이는 한 4천 좀 넘게. 근데 이제 이번처럼 오둥이는 처음이었고. 처음이시군요. 예. 아니 이게 사실 그 분만 당시 상황도 좀 굉장히 좀 다급했을 것 같아요. 좀 예. 상황이 어떠셨는지. 다급했습니다. 지금 5명 아기가 잘 있는데 얘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중에서 한두 명이 또 잘못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했었고요. 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병상을 비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은 비워두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병원의 의료진이 다 총출동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5명이면 5, 4, 20해서 일단 20명이고요. 엄마 수술하는 사람 하면 25명.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아기가 났습니다. 이야. 분만 방법도 또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그 지연 간격 분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사실은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애를 낳고 그 다음 애가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네 쌍둥이인데 오늘 낳고 그 다음 날 하나 낳고 나머지 둘은 한 달 있다 낳고 이런 애들. 그게 이제 지연 간격 분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첫 아기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제가 걔만 받고 4명을 더 끌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얘들이 계속 건강하게 애들이 있나 하는 거에서 확신이 안 들어서 구하자 빨리. 그래서 수술을 그냥 수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공주님, 왕자님 몇 명? 1, 2, 3, 4가 딸이고요. 오. 5번째 난 애가 아들이었습니다. 아.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 있는데요. 지금 난 지가 이제 다음 주 되면 35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잘 큰 애는 2kg가 넘었고요. 아이고, 다행이네. 제일 작은 애가 이제 1.6kg입니다. 제일 작은 애. 예,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애들이 다 장기나 이런 데도 큰 문제 없이 아유, 다행이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다행. 아이고 떴어. 아이고. 아빠. 아 아빠? 거침없이 말아버리네. 오. 아빠 손을 안 놓네.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가 힘든 과로 좀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예, 예. 일단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아기가 뭐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뭐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달력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니까 어른인 내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새벽에 뭐 3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 오면 한참 자다가 한숨 한번 푹 쉬죠.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이게 뭐 일단 한숨 그러니까 한번 푹 쉬려고. 예.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죠, 그게. 네, 그래서 시동 거는 거죠, 내 몸에. 딱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모든 임신부랑 가족들한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니잖아요. 산과 의사가 저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저에게는
임신 기간 중에 뭐 10번에서 15번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만나기 때문에 누구 하면은 사실 기억이 꽤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 아기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한숨 푹 쉬고 아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아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산과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만 받으면 엄마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잘 못해도 아기를 그 시간에 맞춰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 저 궁금한 게요. 예. 뭐 1분 형, 예. 2분 동생. 예. 근데 누군가는 먼저 착상을 한 게 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순서입니다. 쌍둥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삼둥이를 수술해서 낳을 땐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꺼냈는데 둘째가 양쪽으로 똑같이 있어요. 얘를 먼저 꺼내고 얘를 먼저 꺼내. 형 동생이 갈. 그거는 분만을 하는 선생님의 야. 선택에 따라 형 동생이 정해지는 거구나. 오른쪽을 먼저 할까 왼쪽을 먼저 할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수술할 경우는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보는 게 산전에 초음파 볼 때 우리가 둘째로 봤던 애를 꺼내야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그 스리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부인과 레지던트 남궁혜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부인과 3년차 남궁혜륜이라고 합니다. 남궁혜륜 선생님이시군요. 잘한다. 선생님 역시 이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 알죠. 그러세요? 아주 잘합니다. 예. 그 선생 이번에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는데 그 친구가 12월 달에 이제 상과를 돌아서 저랑 매일같이 회진 돌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그 레지던트를 드디어 마치시는구나. 야 12월 내년 이제 2월 달에 전문의 시험 보죠. 전문의 시험을 이제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1년 만에 뵙는 거죠? 결혼식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제 아기도 교수님이 받아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전공 2년 차 때 당직을 서는데 밤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오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요. 밤 10시에 한번 분만이 있어서 교수님을 전화 드리고 아기 받고 집에 가셨는데 한 1시쯤 또 분만이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집에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분만장에 들어오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되게 멋있고 환자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와주신 거거든요. 이게 촬영장 오기 전까지 진료보셨다고 그래요? 오늘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외래가 있어서 그렇구나. 외래 진료 보고 여기로 왔죠. 그리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왜? 지금 한 8cm 정도 열렸대요. 자궁 입구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산모분하고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그 끈끈한 정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뭐 산모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의사를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아기를 잘 낳고 간. 그래서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고 하면은 엄마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엄마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기를 잘 낳고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맥박만 좀 빠르고 그래서 CT를 찍으러 CT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숨 쉬는 게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숨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가빴었는데 임신부하고 농담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산모가 30분 있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분만을 접는 의사가 많죠. 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빚을 갚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잊혀지진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기억에 남고 가야죠. 그런 부분들은. 출산 과정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많죠. 예. 쌍둥이인데 17주에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첫째가 양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러고 걔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밀 초음파도 안 보고 얘는 어차피 나와서 못 사니까 그 임산부가 28주가 넘어서 진통이 와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구나 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양수가 없는데요. 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 17주부터 28주까지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애가 국민학생이라 그러면서 사진을 제가 보내온 게 있거든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들, 딸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면은 생명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그런 애들은 양수가 아무리 일찍 터졌더라도 어떤 애기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낳은 애기들이 그 이후에도 꽤 있습니다. 네, 참 진짜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많은 또 산모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임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네, 굉장히 맞아요. 힘듭니다. 임신 30주 넘어가면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그럼 제가 엄마 몰라야지 임신하지. 알고는 못하는 게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수시로 뭉치고 딱딱해지고 맞아요. 빠질 것 같고 또 몸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건지. 맞아요. 이제 임신한 여성이죠. 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모를 보지 않고 아기를 봐요. 이걸 먹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요. 단태하거나 쌍태하거나 삼태하거나 사태하거나 안정 빼고 다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좀 안정을 하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이에요. 산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해 중에서 하나가 안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임신 12주까지 안정기라고 안정기에. 그러는데 뱃속에서 잘못되는 전체를 보면 임신 12주까지 잘못되는 애들이 80%예요. 12주부터 40주까지 잘못되는 애들이 20%예요. 그러니까 12주까지 유산되는 애들이 많은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유산되래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 있더라도 유산되래는 되고 정말 매일같이 돌아다녀도 유산 안 되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정해져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산이 많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시기를 안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안정을 하면 나쁜 게 첫째, 몸이 나빠져요. 한 2주만 안정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네네네. 그래서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임신부들은 원래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안정을 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셋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임신부의 삶의 질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임신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된다. 누워 있다고 조산이나 유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안정을 하는 거죠? 산모분들께 또 태교를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를 했을 때 정말 애들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뭡니까?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 태교를 할 시간이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기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임신부가 태교를 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자기 일을 잘하면 그거로서 충분합니다. 엄마가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아니면 그 직장을 아기를 다니신다면 키우고 직장에 어떤-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가정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관. 소개를 드릴게요. 진료 가방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환자를 찾아가는 상간마을 슈바이처 방문 진료센터의 왕진 의사 양창모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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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공했습니다. 가정의학과시군요. 보통 그 왕진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이 가정의학과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 왕진이 예전에는 그 가끔 있긴 해도 요즘은 좀 사실 왕진 저도, 다니시는 선생님들을 네. 뵙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왕진 의사가 굉장히 드물고요. 맞아요. 제가 있는 강원도가 한 3,000분 정도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왕진 가시는 의사 선생님 한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0.1%니까 굉장히 드물죠. 그 왕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공의 과정에서 왕진을 처음 갔어요. 그 지인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과대학 안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왕진을 접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환자분이 집에서 못 나온다 하시니까 제가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왕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왕진을 계속 하신 겁니까? 아, 예. 전공이 이제 마치고 원주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의사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낮에는 이제 진료를 보고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왕진을 갔었습니다. 춘천으로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잠시 좀 왕진을 멀리 하신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제가 춘천에서 이제 동네 의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왕진을 가지는 못했었고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는 진료 시간도 좀 짧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환자용 의자까지 이렇게 들어와 앉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동이 너무 불편하시고 어지럽고 하시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서도 초조한 거예요. 빨리빨리 진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구나. 사실 진료실 안에 의사라고 하는 게 약간 해녀랑 비슷해요. 해녀분들이 5분 이상 그래도 바닷속에 잠수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잠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지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네. 빨리 내보내야 되고 또 다음 환자가 들어와야 환자가 또 되고. 들어오셔야 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이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왕진만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전국에 왕진만 하는 의사 선생님은 저 말고 서울에 한 분 더 계신 것 아, 같아요. 계십니까? 네. 오.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나 쉬는 날은 선생님께서 직접 정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팀이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왕진센터에. 저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한 분하고 마을 활동가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제 그 왕진 가는 날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이제 방문 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춘천에 있는 곳인데요. 춘천은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네네. 댐 때문에 호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스몰된 지역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스몰된 지역 그 주민들한테 지원 서비스를 해요. 그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왕진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 됐어요. 저희가 방문 진료하는 이제 어르신 중에는 그 소양호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호수를 보면서 저 물속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걸어서 시내에 갔다 올 수 있었던 곳인데
이제 물에 잠겨 버리니까 이동이 힘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춘천 시내로 나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옷을 여벌을 한 벌 더 가지고 가신대요. 흙탕물이 닿을 때 옷에 예, 범벅이 되니까 그 정도로 중간에 옷을-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 또 이제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내와 좀 떨어진 곳에서 하시면은 네. 병원 가는 데만 거의 뭐 하루 그냥 진짜 그렇죠. 뭐 밤낮을 약간, 걸리는 네. 거였어요. 제가 만나뵌 할머니 중에 한 분은 그 할머니 댁에서 그 정류장이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1.2km 되거든요. 그 뭐 건강한 성인이면 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거리예요. 그렇죠. 뭐 길게 잡아도 한 20분이면 뭐 예, 그 정류장에서 첫 차가 9시 반에 아침 9시 반에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예, 근데 7시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침 7시요? 예, 2시간 반 전에 나가시는 거죠. 걸어서.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르신이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허리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걸을 때마다 계속 쉬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예, 쉬시고.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미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도 이제 바로 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택시를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요.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병원 한번 가시는 길이 진짜 너무 되네요. 너무 힘들죠. 돼요. 네, 힘들어요. 진료팀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죠. 길이 잠긴 마을도 있어요. 그 호수가 이제 물이 항상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있던 길이 잠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로 갔던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 지금도 좀 등산화를 신어서 아,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약간 왜 등산화를 신으셨지 했는데 네. 이게 왕진 가기 전에는 요 등산화를 꼭 챙기신다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왕진 갔을 때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언덕에 있는 그 할머니 댁에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제 신발 앞에 이렇게 붉고 검은색 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뱀이 이제 그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인데요. 네.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등산화를 이제 신고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아. 혈당 한번 재볼게요, 어머니. 예, 예. 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밥 먹고 뭐 다른 거 드신 거 있어요? 사탕 하나 먹었죠. 사탕? 응. 당은 괜찮으시네, 165니까. 당은 괜찮으셔요. 예. 예, 165.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요즘에? 요새 좀 더 아파. 아, 그래요? 예. 그때 6월 달이었죠, 주사 맞은 게. 그거 맞고는 예, 예. 그래도 좀 괜찮으셨잖아. 예, 괜찮았었는데. 예. 무릎 좀 잠깐 봐볼게요. 베개. 아, 그래서 베개 오신 거구나. 아, 미리 알고. 예, 한번 누워보세요, 어머니. 조금만 볼게요. 어머니, 어느 쪽이 더 무릎이 아파요? 되게 아까 양쪽이 다 그래요, 지금? 자, 한번 무릎 좀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머니. 자, 힘 빼시고, 요거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아파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아파요. 조금.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프신 거니까 오늘 좀 주사를 맞을게요, 그러면. 자, 좀 따끔해요, 어머님. 따끔. 아이고. 아이, 잘 참으셨어요. 아이, 고생하셨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잘 참으셨고요. 겁이 있으셨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세요? 네. 사고를 꼭필 네, 그때 봬요 또. 맞아요. 네. 네. 가장 최근에 좀 생각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본인 집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화장실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바닥이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넘어지신 건데 근데 그 화장실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 어르신 댁 왕진 왔을 때 그 화장실을 썼었어요. 썼는데
넘어질 수 있겠다 어르신이. 생각을 그 하셨군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 못 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왕진 갈 때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서 바닥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 이제 가서 확인해보고 미끄러울 것 같으면 이제 붙여놓긴 한데 저희가 왕진 가서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일이 꼭 의사로서만 해드리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돌봄이라고 하는 게 꼭 주사, 약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을 만들어드리고 난간을 만들어드리고 필요하면 반찬을 서비스해드린다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봄에 필요하잖아요. 네. 어머니, 화장실 저기 바닥이 미끈미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미끄럽지 않게 붙이는 거 있어요. 그것 좀 하나 붙여드리고 갈게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내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 방문 진료했던 할머니 한 분이 눈 시야가 한쪽이 아예 안 보이시고 다른 쪽은 수술을 하면 이제 살릴 수 있는 시력이었어요. 안과 수술을 이제 좀 해보자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 댁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일일 간병인 해주실 분을 그 할머니가 사시는 면사무소에 그 주무관께서 알아봐 주셨어요. 또 실은 할머니가 차가 없으니까 대학병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그 추적 검사하고 이제 관리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참 많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시죠. 그죠. 네, 예. 실제로 뭐 계란도 주시고 이제 뭐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네, 또 채소도 예, 많이 주시고 하시고. 네. 어떤 어르신은 이제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마당에 이렇게 앵두나무가 있는데 네. 앵두 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또 먼 길 오시는 걸 아시니까 그렇죠. 네. 고마운 마음을 그냥 그건 어머니 드셔도 돼. 그건 아주 또 저거는 조금. 아예 어디 가지고 가면. 잘 먹을게요. 그거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음은 좋은데 밥이라도 이런 데서 좀 해놨다 한번 뜨고 갔으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 좀 마음은 아프네요. 선생님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검사도 해주시고 손 한 번 정도는 이거 올라간 상태에서 드셔야 좀 정확하게 나와요. 예.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 형제 같아요. 엄청 고맙죠. 선생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어르신도 계시다고 그래요? 아, 예. 제가 그때 원주에 있을 때 있던 병원이 이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돈을 출자해서 병원을 설립해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셨던 할머니세요, 환자분들은. 근데 심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조합원분들이 같이 한번 도와줘서 해보자 이렇게 하셔갖고 뭔가 예. 어떤 조합원 자제분은 막 돼지저금통 가져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할머니 수술하실 때 수술방 앞에서 이제 쪽잠 자고 이제 밤 새우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 수술을 하시게 됐었어요. 제가 한 5년 만에 아마 그 어르신 댁에 갔던 것 같아요. 방에 이제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많이 죄송했죠. 제가 이제 사실 얼마 동안 못 찾아가 뵀는데 뭐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고요.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 명함에 있는 이분이세요. 아 여기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께서. 여기 또 사진 또 뭐 굉장히 잘. 이 사진이 그때 회복하시고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런 게 써 있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새벽 시간만 아니면 괜찮아요. 네. 어르신들이 외로움 때문에도 좀 아프신 것 같다고.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플 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네. 좀 그래도 60대 때는 혼자 살아도 운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가실 뭐 수도 만나고 있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몸이 아파지고 집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은 커피라도 한 잔 맞아요. 먹고 가라고 하시고 뭐 과일이라도 이렇게 맞아요. 주시고. 네. 예.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왕진을 딱 갔을 때 처음에 커피를 내놓지 않으세요. 아 이제 어르신 그럼 저희 이제 일어날게요 하면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중간에 내놓으세요. 네. 그게 타이밍이 참 그 어르신들이 왜 얼마나 외로운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누군가 찾아온 사람이 이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 만나는 시간보다 거의 한 대여섯 배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4군데 정도밖에는 못 네, 가시는 맞아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네. 아우 냄새 좋네. 아 저번에 앵두도 땄었잖아 우리 6월달에. 앵두밭에서 어머니 찍은 거 엄청 예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드려야 되는데 사진 찍은 거? 이게 좀 유독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또 어르신들이 좀 계시다 그래요. 아 예.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사셨어요. 겨울에 이제 가보면 거의 실내 온도가 영하예요. 그러시겠죠. 네.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산소 수치라든가 맥박 같은 거 체크하는 거. 근데 그걸 딱 손에 꼽았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장났나 해가지고 제가 제 손을 해보니까 측정이 돼요. 그게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추우신 데 계시니까. 네,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해서 이제 재보니까 측정이 돼요.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항상 웃는 낯이고 그리고 너무 다정하세요. 저희가 가면 항상 이렇게 아랫목으로 저희를 엉덩이를 끌어서 앉으라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면 아 나도 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얼굴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제 방에 딱 따뜻하게 이제 누워 있을 때 컨테이너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어떻게 지내실까? 그 한쪽 컨테이너가 한쪽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창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안 맞아서. 근데 얼마나 이게 이 추우실까요? 밤은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날씨가 춥다고 해서 뭐 제가 제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왕진을 가고 그 할머니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예, 참. 또 직접 이렇게 발로 뛰다 보면 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없으세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병원에 지금 가고 계세요. 어르신들 몸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뭐 무릎 관절염도 있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시내로 가서 약을 타러 가시는 거예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마을에 제일 좋은 건물이 마을회관이에요. 가보면 동네 가보면 맞아요. 그 마을회관에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진료를 봐주고 처방전을 그러니까요. 발급해주고 하면 그러면 굳이 어르신들이 힘들게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좀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